2018년 남한산성 입길 학술 포럼에 참여해서 원래 그 학술 포럼에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한산성이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한산성 옛길 조성 사업이 이제 벌어서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해서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발주되어서 2017년 12월에 결과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미래역사문화연구소의 그 위사업 평가의 의뢰를 받아서 오늘 그 학술 심포지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자리가 협소합니다만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경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술 포럼을 하게 된 것은 주체는 이제 협동조합 미래역사문화연구소에서 주체를 하는데 사실은 그 미래역사문화연구소가 협동조합으로서 쪽이 돼가지고 첫 학술 포럼입니다. 그래서 뜻깊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고요. 또 주관은 우리 경기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많이 참여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남한산성 하면 또 이분들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 남사모 회원들과 여러분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는 이제 우리 유인물 여러분 나눠드린 책자에 보면은 세부 진행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 진행 계획을 이제 참고해 보시고 우리 또 남사모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남사모의 김내동 회장께서 전체를 대표해서 대표 인사를 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남사모 행사가 있었는데요. 제 1부는 남한산성 그 역사 탐방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2부는 이렇게 역사 포럼을 매달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11월은 우리 그 조병로 협동조합 대표이사님이 남사모 원래 창립할 때부터 참여한 회원이시고 또 우리 김명석 박사가 지금 협동조합의 이사로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계신데 또 남사모의 사무국장이십니다. 그래서 남사모의 그 모든 힘들이 사실은 이렇게 진행되면서 또 미래 역사문화연구소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사모 회원들이고 또 그분 남사모에 가입이 안 되신 몇몇 분들께 잠깐 남사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남사모는 1996년 4월에 창립이 됐습니다. 1996년이 무슨 해냐면 경자호란 1636년에 일어나고 사람의 일생인 60갑자가 6번 돌아가지고 온 해 360년 만에 된 해인데요. 남한산성이 과연 그 당시에 남한산성이 그냥 먹자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뭐 와서 놀자는 장소로 유흥지로서 남아서 되겠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패전의식에 물려가지고 남한산성에 가서 가는 것조차도 영예스럽게 생각지 못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바꾸자고 해서 지금 여기 두 번째 계신 정보상 교수님 등 또 조병로 교수님, 장철수 교수님,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분들 계십니다. 무혈왕릉을 발굴하셨던 조유전 박사님 이런 분들이 남사모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올해가 그로부터 22주년째 그래가지고 이 남한산성의 가치가 새롭게 가자고 했던 그 힘이 결국엔 남한산성 종합발전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2000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틀에 따라서 남한산성을 최고 가치로 세계 유산화시키자. 그래서 2014년 6월 22일 카타르 도하에서 세계 유산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 남한산성의 옛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미래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이런 평가 개선 방안에 대한 이런 토론을 또 준비를 했고요. 하여튼 남사모인도 많이 배우고
또 남사모에 참여 안 하신 여러분들도 매달 마지막 일요일 날 여기 로타리에 오늘 남한산성과 관련해서 우리 남한산성과 관련된 옛길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조병노 교수입니다. 남사모 출범한 지 벌써 답사한 지 270몇 회죠? 이 답사와 더불어 저희들이 남한산성 옛길 주제로 학술 포럼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기도 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기념품까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기학센터에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남한산 옛길의 역사적 가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바와 같이 남한산 옛길 주변, 저는 이제 남한산 안의 길은 뭐 비교적 연구할 문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주변 지역 옛길을 주로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 달래내고기를 넘어서 오는 낙생대로하고 송파 나루에서 남한산 오는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발표를 하겠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기회가 된다면 광주에서 하남 지역, 광주 덕풍역이라든지 광주 고읍에서 남한산 오는 길, 제가 그제 답사를 해봤는데 이 지역에 대한 연구가 좀 우리가 학계에서도 좀 덜 돼 있더라고요. 각종 주점 전막이라든지 원이라든지 덕풍역 주변. 그제 마방집 가봤는데 5대째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물어봤더니 주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주막집, 뭐 아버지까지 물어보지 않았는데 주점을 오래 하시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분 집에 좀 문서들이 있는 걸로 봐서 차후에 이쪽 지역을 남사모 회원으로 답사도 많이 가시고, 또 한강을 주변으로 해서 건너편에 금단산이 있지 않습니까? 남사모 회원들이 할 일이 산성 안뿐만 아니라 산성 주변의 역사, 문화, 민속 등을 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거를 제탕 3탕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남한산성 관련 큰 길은 이제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서울 도성을 출발해서 양재역을 거쳐서 신원, 그다음에 달래놓고 옆에 천림산 봉수도를 지나가지고 이제 판교 낙생리로 오는 길이 하나 크게 있고요. 송파 나루를 거쳐서 이렇게 남한산성, 지금은 강조로 있습니다만 다른 지도는 이제 남한산으로 되어 있죠. 이런 지도 있고, 여기 이쪽 덕풍역 쪽, 이쪽 지역은 이제 추 연구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그 경기문화재에서 발굴한 지도인데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참고했는데요. 한양대학 앞에 살고지 다리, 그죠? 살고지 다리에서 화양정을 지나서 한 코스는 광진 명일동으로 해서 신장이라고 하나요? 신장 쪽으로 해서 충궁동으로 해서 향교에서 이렇게 남한산 부문 쪽으로 오는 길이, 이걸 그 일제시대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일제시대 1920년 30년대 이런 지도를 발굴한 걸로 봐서 지금보다는 이 당시에는 이 길이 상당히 발달한 것 같습니다. 아마 고려 시대부터 아마 이 길이 상당히 중요시 된 것 같아요. 남한강을 따라가지고 여주를 통해서 저기 충주로 내려가는 길이 이 길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코기에서 화양동에서 여기 신천동, 잠실 지역이죠. 송파지를 통해서 문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문전동. 이렇게 와서 여기 지금 아감도로 되어 있는데 하감동 아닌가요? 이대동 쪽. 남문으로 오는 길, 또 송파 저기 간북동에서 서문으로 오는 이런 길이 주로 옛길로서 많이 활용된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자, 남한산성 지역의 길은 크게 밖의 주변 길과 안의 길로 나뉘는데요. 기본적으로 남한산성의 기본적인 도로망은 건물군,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주변 군현과 서로 연결해가지고 관계망을 형성하지 않았나. 해동지도라든지 남한산성 고지도를 분석해 본 결과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기본적인 교통로는 그렇지만 사대문을 연결해서 주변 군현을 연결하는 것이 기본 간선도로라고 보고, 또 산성 안에 와서는 각 건물, 그 다음에 사대문과의 연결로가 중요한 동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는 것처럼 남한산성의 이런 큰 대로는 한강길을 출발해가지고 아까 말한 것 같이 곤지암을 통해서 이천으로 가는 방면, 중간에 우리 남한산성 들리는 코스가 하나 있고, 삼전도를 출발해서 수어둔을 통해서 남문으로 오는 길,
그 다음에 송파진을 통해서 또 남문 오는 길, 기타 이런 작은 길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양재 낙생대로하고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송파대로는 송파진을 출발해가지고 서문으로 오는 코스, 남문으로 오는 코스가 이렇게 두 개로 발달되어 있고요. 아마 이 지역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 개발지 같아요. 지금은 다 아파트 들어서고 개발했습니다만은 이런 길이 남한산성 주변으로 해서 많은 그 길들이 발달되는데 오늘은 요 서북 지역 길만 하고 동북 지역, 동남 이쪽 방향의 길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연계된 남한산성 옛길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재 낙생대로는 고려시대는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더라고요. 조선시대에 와서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로 이 길이 발달합니다. 하삼도라에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지방의 진상품이라든지 사신들이 왕래하는 이 길이 주로 삼남대로인데 그 길을 따라서 그 중에 하나인 양재 낙생대로가 크게 개발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상에 양재역과 낙생리에 있어가지고 아마 조선시대는 특히 세종 때, 성종 때 낙생역 주변이나 청계산 주변에 임금이 강무, 군사훈련, 또 매사냥하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잠시 쉬는 곳을 소주정이라고, 주무시는 곳은 대주정소라고 그래요. 그런 이제 임금의 나들이길로서도 대단히 낙생대로, 송파대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낙생대로는 경기 충청 지역에 이르는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는 이제 평구도 소속의 역들이 있어가지고 발달하다가 조선시, 그래서 덕풍역, 경안역, 장가역, 낙생역, 뭐 옛날에 강주제 남산역 이런 것이 있었고 양재역 있었는 모양인데 주로 충주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지금도 뭐 국도 3호선 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고려를 지나서 조선시대에 와서 크게 양재도 소속의 양재도 찰방 또 으로 발달해가지고 관할역이 이제 운영되다가 태종 때 지나고 세종 때 지나서 주로 성종 때 대체적으로 완료가 되는데요. 낙생역, 용인의 구흥역, 용인의 금령역, 축산의 좌창역, 분행역, 음죽의 무궁역을 관할하는 이 양재도가 형성돼가지고 이게 기본 이제 간선도로로 충주까지 발달하게 됩니다. 중요 노선인데 자료로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 중에 특히 옛길 중에 요 신원점, 지금 청계산 입구 들어간 데 신원점 있죠? 그다음에 현천점, 판교점 이런 주점이 좀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역을 통과하고요. 또 다리도 통과하고 이래서 부산까지 가는 동래로의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양재 낙생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양재 낙생대로상에 이 달래넉고개라 해서 지금은 달래넉고개라 하는데 조선시대는 천현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월천현이라고 합니다. 이런 길이 발달해가지고 했는데 핵심 문제는 그 달래넉고개 주변에 헌인릉이 있죠. 헌인릉. 이 헌인릉의 산맥을 자르냐 마느냐 해가지고 도로 놓는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허락이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낙생대로가 뚫리게 됩니다. 원래는 우에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제 각 왕대들의 풍수지리학자하고 학자들이 간 논란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헌릉 참배와 관련해가지고 헌릉의 주맥을 자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개통됨으로써 이 많은 풍수학자들과 논란이 있는 그 과정을 자료에 아마 써놨는데요. 이렇게 해서 서울 도성과 천천현을 잇는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많은 인물들이 사람들이 왕래함으로써 낙생대로는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왕대별로 논란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양재 낙생대로는 조선 초기 이후 후기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의 인후, 목에 해당된다 이거죠. 교통도로서 도성, 한강진, 신원, 월천현, 판교점, 험천을 지나서 용인, 충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의 하나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한동안 이제 양재역 같은 경우는 폐지돼가지고 수원에 영화로 이사를 하는 그런 이제 역사의 사건이 있었고요. 영화역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영화역에는 건물이 있고요. 아마 낙생역이나 양재도도 큰 이런 건물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성남시에서 낙생역을 복원한다는 말도 있긴 있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자, 이래서 낙생역은 결론적으로 임금들의 온행길이나 온양으로 가는 온행길이나 강목길, 군사훈련, 또 사냥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일본에서 올라오는 이제 사신들의 행로, 그 다음에 임금의 주정소 역할을 하는 것이 낙생역 주변의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한산 옛길은 낙생 판교 지역과도 연결하는, 또 낙생장과 연결하는 그런 점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송파대로. 송파대로는 가장 큰 게 이제 능행로하고 연결돼요. 헌인릉과 가는 길, 그 다음에 세종대왕 나는 길의 길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송파대로는 또 조선시대에 와서 매우 개척을 하게 되는데요. 마침 남한강 주변에는 송파진이라든지 삼전도라는 진도를 설치해서 오가는 사람을 건네다 주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율목정, 이런 정자를 만들어 가지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숙박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특히 남한산성 행궁이라든지 이천행궁, 여주행궁을 건립해서 능행길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송파대로가 중요한 것 같고, 헌능 가는 길, 영릉 가는 길 지도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벌써 끝나갑니까? 자, 눈으로 보겠습니다. 송파나루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나루 주변에 이런 군사 시설인 진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진도를 송파진의 별장이라는 이런 군인들이 또 나루를 또 감시하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 남한강 주변에 설치된 나루들의 모습입니다. 송파진의 이쪽에 이제 설치됐고요. 송파진의 옛날 사진들입니다. 이게 뭐 정선 화가가 그린 건데요. 이렇게 송파 나루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송파장, 아주 유명한 장인데 이거 소개할 시간이 없네요. 송파장은 이른바 서울에 있는 유기전의 하나인 경시전과 경쟁할 정도로 막강한 송파장이 발달합니다. 요새 말로 지방에서 올라온 물건을 매점매석하고 서울 시전상인들하고 경쟁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원산에서 올라온 대구포, 북포라 해서 북포도 매점매석하고 유기전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그 상품 경쟁까지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5일장인데 원래 거의 상설화돼가지고 낙생장, 산성장과 연계해서 조선후기 유통경제 상권의 중요한 목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송파대로는 사람들과 물건이 많이 오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송파장 주변에 송파창, 아까 말한 것 같이 여기는 좀 소개 안 했기 때문에 소개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의 군량미를 보관했다 운송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대장간을 설치해가지고 화기, 불랑기라든지 총포, 조총등도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한산성 건물에 필요한 목재를 구입하거나 수레로 운송하는데 조선시대 목재상들을 판상 또는 외도고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한 공간이 송파창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바치 남한산성 주변에는 정금원이라는 군사 훈련장이 있는데 자료에 자세하게 소개해 놨으니까 17페이지 보시면요.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성 안의 옛길은 이렇게 행궁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사대문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아마 옛길 조성하는 길목에 이런 행궁에 있는 유적지하고 이렇게 유관하게 내용 설명을 추가로 좀 보충하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율목참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파발의 노선입니다. 자, 신의주로 가는 방면, 아우지로 가는 방면, 부산으로 가는 방면. 세 개 노선이 있는데요. 이 세 개 노선은 역참의 노선과 봉수 노선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국방, 교통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남한산성에, 자, 보겠습니다. 강주, 아마 롯데월드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신천참, 그 다음에 율목참, 건복참, 경안역 주변에 경안참, 쭉 지나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인데요. 우리 이 남한산 주변에 율목참하고 건복참이 있는데, 이 율목참과 건복참이 어느 정도의 건물 규모가 있을까? 이게 최고의 이제 의문이고
복원하는 데 이제 관심사인데요. 제가 최근에 은평구 금암참 발표를 하면서 참외 시설에 대해서 좀 조사해 봤는데요. 아마도 참외는 발장이라든지 발군들이 머무는 건물, 참사라든지 말을 보관할 마방이라든지 마랑 또는 마조, 말구유죠. 또 여기 금암참 같은 경우는 임금이 능행차에 행궁까지 있더라고요. 행궁. 그런데 우리 금암참이나 율목참도 뭐 행궁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한 마치 그 소주정, 임금이 술잔 잡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텐트라든지 파우더 같은 천막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시설도 복원을 할 수 있다. 특히 건북참은 오전인가 그쪽이 있을 걸로 보는데 아마 남한산 안에 있는 참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 복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파발 문서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신기하게도 이 충주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울까지 오는 사이에 자, 파란색은 역의 길입니다. 역로. 빨간색은 파발로입니다. 파발로. 이 파발로가 남한산을 통과한다는 점에 군사교통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대개 이 정도 하고요. 결론만 제가 마치겠습니다. 남한산성의 옛길은 교통로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우선 송파대로 낙성대로 발달과 함께 역참 파발, 보구수 노선과 연계해서 송파진이나 송파잠, 율목점 이런 것을 복합적인 문화 콘텐츠로 연결해서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 그 다음에 구강의 헌인릉, 영릉, 원행로다. 또 여주, 남한, 이천 등의 행궁과 같이 복원해서 연결했으면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서울서 부산가는 동래로, 봉화로의 경유지 역할을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전쟁의 군사물자로 운송하고 병자호란시 삼남의 의병의 항쟁로 역할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남한산 옛길은 3호선의 오늘날 국도 3호선의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가는 그런 길이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결론으로 제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한산 옛길을 저희들이 이제 이 학술 발표를 주면서 몇 번 답사를 해봤는데 다음과 같은 의견을 포괄적으로 제시합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발표자들이 하시겠습니다. 첫째는 양재 낙생대로나 송파대로와 남한산성의 결절지가 있어요. 연결 부분. 연결시켜서 앞으로 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의 누리길이나 하남의 둘레길이나 강주의 옛길 관련 사업과 연결해서 각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표지판이라든지 유효 설명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따로따로 돼 있어요. 역사유적지 도로에 표시된 거 따로 또 우리 문화재단에서 한 철판에 한 거 따로따로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나로 해야 될지 따로 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그런 것들과 그들의 위치가 장소와 좀 연결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QR코드도 좀 개발해가지고 옛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주변 지역 역사유적을 더 소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히 옛길 주변의 각종 스토리 소재, 사람, 역사적 사건, 인물들의 내용을 더 복원해서 각종 이제 문화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옛길이 앞으로 더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제 원고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쭉 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남사모도 신경 써야 할 것이 옛길 주변의 설화, 에피소드 이런 걸 많이 해서 발굴해서 스토리 텔링 소재를 확보해서 남사모 회원이 주가 된 뮤지컬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런 멋있는 남사모가 되길 기대하고 저도 마음으로 성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 참여. 아마 옛길 사후 관리가 좀 문제인데요. 지금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남사모가 책임을 가지고 이 주민들과 연계되거나 지역사 연결해가지고 이 옛길 지킴이를 구성한다든지 자원봉사단을 연결해가지고 옛길 관리자 또는 옛길 안내자, 해설자, 마스터를 육성하는 등등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남사모 수익사업으로 기념부도 개발하는 그런 것까지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